예,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심우민입니다. 자, 길고 긴 1단원이 끝나고 이번 영상부터 대수 2단원 삼각함수 내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삼각함수 내용을 하려면 처음에 각을 정의하는 방식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웠습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정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각 알파라는 각을 보고 이제 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이제 중학생 때 했었어요. 근데 삼각비는 이제 그 고질적인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 각이 예각에 대해서만 90도보다 이제 작거나 작은 그 각에 대해서만 보통 정의를 합니다. 삼각비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삼각함수에서는 이 각이 이제 90도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막 360도보다도 커져요. 360도보다도 커지거나 막 음수가 붙은 각이 나와요. 뭐 마이너스 60도 이런 음수가 붙은 각도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정의하려면 도대체 이런 각의 정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처음에 일반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일반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용어부터 좀 알아야 돼서, 자, 여기 시초선이랑 동경이라는 얘기부터 나오는데, 자,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운데 빈 공간을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좌표 평면 x축 y축을 여기 간단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각을 표현할 때 양의 방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음의 방향도 있어요. 자, 양의 방향은 각을 잴 때 어떻게 재기로 약속하냐 하면 이 x축을 보통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를 잴 때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른대. 무슨 선? 시초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요렇게 분홍색 방향으로, 자, 요거 여기 화살표 꼬리 표시 있지? 요거 꼬리 표시도 꼭 해야 돼. 요 화살표 꼬리 표시를 요렇게 해봤을 때 이 분홍색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양의 방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연두색 선을 그었을 때 색깔 펜이 있으면 색깔 구별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 꼬리 표시까지, 화살표 꼬리 표시까지 꼭 하고, 이 연두색 방향을 음의 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의 방향. 왜 이것이 양의 방향이고 음의 방향인지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수백 년 전부터의 약속이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사분면을 따질 때도 이 사분면의 숫자가 커지는 방향이 이 분홍색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돌아가는 거. 이게 왜 그러냐고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거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각의 크기를 잴 때 이 시초선과 다른 반직선 이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을 우리가 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60도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뭐 45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재는 겁니다. 이게 음의 방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꼭 쓰게 됩니다. 자, 각을 표현하는 방법 괜찮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밑에는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리는 건데, 이 빨간색 시초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요렇게 마이너스 60도가 요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만큼 일단 반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180도죠. 180도 플러스 180도인데 플러스는 보통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90도를 더 돌아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 분홍색 30도만큼을 더 돌아요. 아,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표현한 마이너스 60도를 양의 방향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200, 300도, 플러스 300도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동그라미 친 세 숫자를 다 더하면 플러스 300도잖아. 근데 그냥 양의 방향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각의 크기를 잴 때 기준점이 되는 선을,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 그리고 이 다른 반직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 다른 반직선 하나를 동경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동경. 도쿄 말고. 아씨 재미 더럽게 없어. 미안하다. 동경. 이 동경의 동이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 원리책 130쪽 밑에를 봐도 여기 밑에 그림을 잠깐 봐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시초선을 보통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이렇게 보통 x축 오른쪽을 이렇게 시초선으로 잡아요. 시초선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50도 음의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양의 방향 기준으로 잡으면 자 플러스 310도.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얼마야? 360이지.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뒤에 가서 간단하게 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 책 이제 132쪽을 봐주세요. 132쪽에 320번 문제를 보고 자 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0번의 괄호 1번 보면 자 이렇게 x축 y축 먼저 요렇게까지 그려도 괜찮아. 원래는 이 x축만 그리는데 자 그냥 좌표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요만큼 빨간색을 이제 시초선 잡아서 이게 양의 방향으로 45도를 표현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예, 요렇게 꼭 요 분홍색 화살표 꼬리 요 꼬리 모양을 꼭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괄호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자 괄호 2번 한번 표현해 보면 이 빨간색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250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x축과 y축이 이루는 각이 이제 90도잖아. 90도다 보니까 마이너스 250도라면 일단 이렇게 한 번, 두 번.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180도 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70도만큼 추가로 더 가야 되죠.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꼭 화살표 꼬리 모양까지 써서 예, 마이너스 250도. 딱히 표시는 안 해도 되지만 양의 방향도 같이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양의 방향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110도. 자,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요거 분홍색은 원래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설명을 위해서 한번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원리책 130쪽에 일반각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말을 잠깐 읽어보면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 하면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말이 지금 읽어봤을 때 뭔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밑에 설명을 잠깐 봐주세요. 밑에 설명. 자, 밑에 설명도 잠깐 보고 내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예시를 들어서. 우리는 아까 뭘 한번 표현해 봤냐면 45도라는 각을 한번 이제 시초선 동경 이렇게 써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시초선으로 잡고 이 빨간색을 그러니까 이제 양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405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405도를 한번 해보면 잘 보세요. 405도가 어떻게 표현되나? 405도를 표현해보면 360도보다 크죠. 360도. 이게 360도 더하기 45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선 중요해. 그러면 360도라는 건 몇 바퀴 돈 거지? 한 바퀴 돈 거지. 자, 그래서 동경이 한 바퀴 돌아요.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45도. 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45도 추가로 이렇게. 그래서 다 해서 지금 405도만큼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해볼게요. 두 개만 더 해볼 건데 765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도 해볼 거냐면 765도도 해보고 마이너스 675도도 한번 해보겠어요. 자, 765도라는 걸 한번 그려보면 765도는 720도 더하기 45도예요. 지금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냐면 360도는 한 바퀴를 의미하는 거지. 한 바퀴. 720도는 몇 바퀴를 의미하는 거야? 두 바퀴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바퀴. 이해되죠?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면 자, 이 빨간색을 시초선으로 잡고 돌려요.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두 바퀴. 자, 돌리면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
멀었어. 한 바퀴 더 가야 돼. 더 오잉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45도만큼 요렇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한번 표현하면 자, 한 바퀴 돌았어요. 더 가요. 자, 요렇게 돌리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위해서 색깔 표시를 좀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45도만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요게 765도. 와, 그러면 마이너스 675도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지금 요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빨간색이 시초선. 음의 방향이니까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립니다.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려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연두색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자, 돌려요. 한 바퀴. 한 번 더.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이제 45도만큼. 다시 해볼게.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표현해보면 이 음의 방향으로 먼저 두 바퀴 돌았다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이어서 이렇게 돌죠. 그래서 마이너스 675도. 이해되죠?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 봐야 내용 이제부터 요 45도라고 표현한 거랑 405도, 765도 그리고 마이너스 675도까지 이 네 개의 그림이 어때? 이 네 개의 그림이 다 같은 그림이야. 이해되나요? 다 같은 그림이지. 다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어떤 동경 그림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려놨어. 동경을 요 빨간색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대뜸 이렇게만 써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할 때 60도라고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60도일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만큼 간 건지 이게 60도인지 360도 더하기 60도인지 720도 더하기 60도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림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야. 다 같은 그림이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돌고 60도만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음의 방향으로 돌아요. 두 바퀴 돌아요. 그리고 나서 60도만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림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60도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식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60도라고 쓰면 안 되고 더하기 360도 n. 요 n은 정수를 의미하고요. 바퀴수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제 n이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의 바퀴수를 의미하고요. n이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의 바퀴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일반각 표현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일반각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음의 방향의 각이나 또는 이제 360도보다 큰 이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각 표현을 쓰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뒤에 132쪽을 봐주세요. 자, 132쪽에 322번 문제를 보면 다음 각의 동경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냥 80도는 말 그대로 시초선, 빨간색 시초선을 기준으로 그냥 딱 양의 방향으로 딱 80도만큼 간 거죠. 요렇게 80도.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80도 뭐 그리고 바퀴수를 더 돌진 않았죠. 여기를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괄호 2번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괄호 2번은 지금 360도보다 크지.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시초선. 그래서 돌려요. 360도보다 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책에 꼭 써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선은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거 보고 자, 돌려요.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60도만큼 요렇게. 그래서 그림을 표현한다 하면 자, 360도만큼 돌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60도만큼 더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 322번의 의미가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내 보세요가 정답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80도 같은 경우는 360도 곱하기 0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되죠? 여기서 일반각 표현을 쓸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꼭 이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연두색 표시한 부분은 0 이상 360도 미만으로 꼭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3번 같은 걸 쓸 때 마이너스 720도 마이너스 280도로 썼다? 이렇게 쓰면은 틀린 거고요. 항상 이 연두색이 요 안으로 들어오도록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마이너스 1080도 더하기 80도로 쓰는 게 올바른 거야. 자, 그러면 괄호 3번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려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080도라는 건 세 바퀴야. 음의 방향으로. 다시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3이지. 그래서 한 바퀴. 자, 지금 이렇게 연두색 방향으로 도는 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다시 돌려볼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80도만큼. 그러면서 그림에 한번 표현해 보면 빙글빙글 돌리고 아예 어지러 그리고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80도.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00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괄호 4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 4번 한번 표현해 봤나요? 괄호 4번 한번 표현해 보면 괄호 4번을 절대 마이너스 1080도 마이너스 220도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각 쓰는데 규칙이 항상 연두색은 0 이상 360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60 곱하기 4가 1440이죠. 144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40도에 더하기 이제 140도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일반각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봤고 이제 위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321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강조했던 건데 이 그림만 보고 그냥 70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이 빨간색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고 70도인지 두 바퀴를 돌고 70도인지 그걸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360도 n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서 n이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괄호 4번도 그냥 마이너스 45도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0 이상의 각, 양의 방향의 각인 330도를 봐야 됩니다. 315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4번 쓸 때는 315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써야 돼. 왜냐하면 이 알파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괄호 3번 어떻게 써야 되게 직접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써봤죠? 그래서 괄호 3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쓸 때 마이너스 140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틀리고 0 이상 360 미만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20도의 양의 방향 각을 봐야 됩니다. 빨간색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괄호 3번은 220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자, 이해되나요? 그러면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분면각 보겠습니다. 자, 131쪽에 사분면각. 자, 별표 쳐두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사분면각. 자,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자, 요 빨간색이 시초선이라는 겁니다. 시초선.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을 그렸어. 내가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0도라는 동경을 그려볼 겁니다. 자, 음의 방향이죠.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90도 돌고, 자, 더 가요. 마이너스 60도만큼. 그래서 이 파란색 동경이 이제 마이너스 150도를 표현하는 동경인데, 이 마이너스 150도가 지금 몇 사분면 동경이냐면은 3, 4분면에 이 반직선, 파란색 반직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도를 제 3, 4분면 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분면 각이라는 건 동경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로 결정되는 겁니다. 책에 써두면 좋겠어요. 다시 동경의 위치가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이렇게.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면 만약에 330도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 그림에 한번 표현해보면 자, 빨간색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330도 도니까 자, 요만큼 돌면 지금 270도 돌았죠?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분홍색 330도. 그러면 너는 제4사분면 각이다 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뒤에서 연습해 볼게요. 자, 뒤에 이제 323번 문제를 봐주세요.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 각인가? 여기서 괄호 4번 해볼게요. 괄호 4번 해보면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일반각 표현을 연습한 게 사분면을 이제 빠르게 알아내자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440도,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쓰면 안 돼. 우리가 일반각 표현을 쓰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연두색 동그라미 친 게 0 이상 360도 미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도 마이너스 1800도 이게 360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더하기 300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마이너스 1800도면은 5바퀴를 돌죠. 반대 방향으로. 자, 파란색 잘 보세요. 이 방향으로 돌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돌아요. 5바퀴 돌았죠. 300도만큼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각이죠. 그래서 괄호 4번은 제4사분면 각. 이렇게 정답 되겠어요. 그러니까 323번을 할 때 그러면 매번 이거를 다 그려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각 표현을 먼저 써보면 어차피 이 검은색 네모는 뭘 의미하냐면 몇 바퀴를 돌았냐, 양의 방향으로 돌았냐, 음의 방향으로 돌았냐의 그 바퀴 수를 의미해요. 그냥 몇 바퀴 돌았냐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사분면을 결정하는 건 요 분홍색만 보면 돼요. 다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괄호 1번 갖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20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일단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일반각 표현으로 260도 더하기 360도 1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면 어차피 이 검은색 네모친 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걸 의미하니까 요 분홍색만 보자고. 그럼 260도면 얼만큼 돈 거야? 이렇게 돈 거지. 260도면. 이해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분홍색 반직선이 몇 사분면에 있어? 3사분면에 있잖아. 그래서 또 괄호 1번은 3사분면 각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괄호 2번이랑 괄호 3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 2번, 3번 해봤나요? 자, 괄호 2번부터 해보면 괄호 2번은 일반각 표현 써보면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40도 써야 합니다. 항상 이 연두색이 0 이상 360 미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검은색 네모친 건 어차피 음의 방향으로 2바퀴를 돌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40도라는 각에 대해서만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니까 괄호 2번은 1사분면 되겠어요. 1사분면 각. 자, 그러면 괄호 3번은 그치? 1080도 더하기 150도잖아. 그래서 제 2사분면이죠. 150도라는 각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2사분면각이 정답 되겠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간단한 필수 예제 확인 체크 몇 개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3쪽에 필수 예제랑 확인 체크 하나씩 해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개의 각을 일반각 형태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다 네모 표시 쳐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동그라미 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360도만큼 일단 하고 더하기 40도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번 해볼 건데 동그라미 3번은 자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얼만큼 더해야 되냐? 자 플러스 260도만큼 더해야 되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0도에 60도만큼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저는 뭐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를? 뭐 저는 360도 마이너스 660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러면 안 돼. 이 연두색 네모 규칙을 지켜야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그라미 1번 같은 걸 쓰는 거를 바로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220도로 쓰는 게 어려워. 헷갈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천천히 해보면 돼. 음의 방향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360을 한번 써보는 거야. 모르겠으면 이거 네모친데 한번 보는 거야. 잘 모르겠어. 만약에 이렇게 써야 마이너스 500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연두색 동그라미가 이 범위 안에 부합되지 않지. 그럼 고민을 다시 하는 거야. 아, 얘를 이 주황색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 자, 한 번 더 14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20 아니야. 아, 이렇게 하고 나서 아, 마이너스 720 더하기 220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자, 이해되죠? 그럼 마지막 700도는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700도 쓸 때 720도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귀찮더라도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걸 찾아보면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수 예제 1번 해봤고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확인 체크 해보겠습니다. 확인 체크 324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24번 보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2번은 일단 50도 나왔죠. 그러면 x축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뭐 이렇게 50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10도 같은 거는 이제 일반각 표현을 써보는 거야. 동그라미 3번은 360도 더하기 50도 이렇게 표현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같으면 동경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3번 이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야. 어차피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아요. 동경 그림이.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4번도 한번 해보면 동그라미 4번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 360도 더하기 300도 이렇게 써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0 이상 360 미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1080도 더하기 50도 써야 되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50도.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만 이 연두색 표시한 게 300도죠. 나머지는 다 50도잖아. 분홍색 부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반각 영상 첫 번째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사분면 각 문제 풀어보고 호도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